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 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 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자, 오늘 오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줄기는 이 전세난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2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된 대책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네. 오늘 대책 관련해서요. 먼저 이 발표된 시점 그리고 오늘 발표된 종합적인 대책들 종합해서 원장님은 몇 점을 주시겠어요? 네, 저는 한 6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24번째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도 그렇고 또 시장 많은 국민들도 기대감이 높았는데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나온 내용이 알맹이가 좀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높은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고요. 이어가겠습니다만 뭐 이번 대책이 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60점을 주셨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죠. 자, 네. 먼저 정부가 2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규모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물량 면에서는 좀 평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1만 4천 호, 4천 가구는 적은 물량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라고 해서 가구 수와 주택 수를 따져보면 이게 브로테지가 높지가 않아요. 95.9%로 96%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105%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네. 이 말은 한 10% 정도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공급 수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유율 비중이 한 48%에 불과하거든요. 이 얘기는 전세입자가 많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좀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한 11만 4천 호가 앞으로 2년간에 걸쳐서 정말 공급이 진짜로 실제 이루어진다면 뭐 시장 안정 효과는 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목표도 다만 숫자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이 공급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변수가 좀 많아서 좀 불확실하고 미지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이 많은 물량을 과연 2년 안에 공급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어느 정도는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제 매입임대, 뭐 전세임대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고 또 주된 내용을 보면 종전에 해왔던 매입임대 방식이라는 게 이제 다가구나 단독이나 이렇게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새로운 대책은 아니고 종전에 있었던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재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종전의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LH나 SH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관심을 끄는 것은 뭐 노후화된 뭐 관광 호텔이라든지 또 이 오피스 건물도 이제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서 임대 공급을 좀 늘리겠다. 뭐 아이디어는 신선해 보이는데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주로 전세를 찾는 게 아파트 전세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득이 3만 불이고 주거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공급한다는 것은 이번에 아파트 공급 물량은 들어있지를 않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노후화된 단독이나 다가구나 관광 호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전세입자들이 원하는 지역, 직주 근접이죠. 그리고 그런 주택을 실제로 공급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미스매치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원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오늘 발표된 대책 중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괜찮다 하는 대책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좀 아쉬운데요. 그러세요? 예. 저도 이번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재건축 재개발 쪽을 통해서 좀 활성화해서
지부 취납을 받더라도 용적률과 층고를 올려서 이제 좀 아파트 이런 쪽 위주로 실제 거주하기도 좋고 질 좋은 주택 그런 대책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제 순증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만 기존의 재고 주택 중에서 유통 물량을 그러니까 빈집이라든지 공가라든지 지금도 쓰지 않는 그런 주택이 아니라 네. 실제로 신규로 뭐 택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새로 신규 공급 이런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뭐 그런 점들은 좀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만 좀 한계가 있고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한계 부분, 아쉬운 부분 이것들을 정부가 좀 종합해서 보완하는 대책이 추가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전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기적 가수요가 없고 또 버블이 없고 또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눈에 띄는 앵커께서는 좀 평가할 만한 게 없느냐 했는데 네. 2년 동안 이제 공급 물량을 좀 적극 늘리겠다 하는 정책적 의지 그런 목표 수치 이런 것들은 좀 비교적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네. 사실은 그 내용으로 알맹이로 가보면 무엇이 딱 손에 잡히는 게 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서너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이번에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저는 매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울 도심권에 노후화된 단독주택은 많잖아요. 네네. 이렇게 노후화된 또 꼬마 빌딩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자금력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노후화된 이 단독주택 같은 것들을 집주인들이 스스로 이게 한 투룸이나 쓰리룸 요즘 부족한 게 사실은 아파트 전세 매물이고 원룸은 남아 돌아요. 네네. 그래서 한 2인, 2, 3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네. 투룸, 쓰리룸 이러한 이제 다가구 다세대라도 빌라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새 것에 대해서는 젊은 층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권에 네. 새 빌라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이렇게 낡은 주택을 헐고 다가구나 다세대로 이렇게 투룸 원룸으로 이렇게 조건을 정하고 또 표준 임대료를 정해서 얼마 이상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조건 하에서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게 단기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서울은 택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좀 정상화,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는 게 최선책입니다. 자, 오늘 정부가 오늘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12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면 이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하면 이제 뭐 보름도 이제 안 남았잖아요. 불안 심리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조금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정부는 뭐 그런 욕심이랄까 목표를 가질 수가 있겠죠. 조기에 안정돼야 될 텐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내년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주택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네. 또 서울이 가장 전세난이 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만 심한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4만 5천 호 정도의 아파트가 신규로 입주가 되어야 적정한 공급 물량이 되거든요. 네. 가구 분할이라든지 신혼 부부라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에 감당을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런 대로 이제 한 4만 호 정도가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입주를 했는데 내년에 이제 입주 절벽이 발생을 합니다. 한 2만 5천. 그러니까 정부는 4만 3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민간 통계가 거의 맞을 것 같은데 거의 절반으로 그러니까 입주 절벽이 오게 되죠. 뭐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금 빠르게 공급하겠다 이 부분도 지금 그 수요자들이 꼭 원하는 지역에 적재적소죠. 또 원하는 주거 공간이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실제로 공급될 것인가 이것도 시간이 좀 빠듯하고 좀 어려워 보이고요. 내년에는 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저는 내년 봄 이사철이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지금 비상 상황으로 보이고 정부도 지금 나왔던 대책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뭐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는가
좀 아쉽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들, 저 같은 전문가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다양한 전문가의 목소리도 듣고 저는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근본 원인을 알면 근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네. 선진국도 다 전세는 없었지만 이런 월세라든지 공급 부족 문제를 겪었거든요. 아이디어를 짜내면 서울에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저는 한강변에 유부지를 이용해서 재건축할 때 여기에 공공분양이나 임대를 넣어서 신혼부부나 젊은 층의 수요를 좀 충당하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하는 이런 것들은 네.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든지 자금 지원을 해주면 서울도 소규모로 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많잖아요. 네네. 예,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이면 공급이 가능하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단독주택도 좀 넓혀서 새 빌라 이렇게 이제 공급이 넘치는 원룸 외에 이런 투룸, 쓰리룸 이런 것들을 좀 짓는다면 지금의 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난 해법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자,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신 최영호 고문님. 지금 고종환 원장은 오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60점을 주셨어요. 네. 우리 최 고문님은 몇 점을 주시겠어요?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그럼 59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지금 11만 호 얘기가 나오는데 고종환 이 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규가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것에서 지금 남는 재고떨이 하는 거거든요. 자, 2018년도에 우리가 수도권 30만 공급 그 정책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남는 거 지금 안 팔린 거 공실난 거 이거 모아서 지금 갔기 때문에 요번 대책에서 과연 신규 공급이 얼만큼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찾을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공급이라는 모습에 이 추가 공급이 분명히 있어야 이건 잡힐 테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게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의문점을 내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예 이제 대책하지 마라. 25번째 대책은 앞으로 부동산 대책을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일단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부분인데 국민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진짜로 살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진짜로 이거는 눈 가구리가 아닙니다. 2018년도 30만에 포함됐던 거 다시 쓰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홍남기 부총리나 이 김현미 장관이나 최근에 일고 있는 전세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 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 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자, 이렇게 송구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나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매번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 국회에서라든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도 같이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 부총리님 네네. 전세집 구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상황은 의원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만 또 언론이 보도하니까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가 전세집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전세 대란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사도 한 8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것, 전세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전세 시장이 안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된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 제가 묻는 가격대가 거는 좀 5억짜리 다릅니다.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예.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대책 중에 가장 좀 눈길을 끄는 게 지난번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언급을 했죠.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방안이 포함이 됐는데 먼저 당시 이낙연 대표 발언부터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호텔 중에서도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것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 2인 가구들에게 제공을 하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아마 보시게 될 건데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는 호텔이 질 좋은 청년 주택으로 1인 가구용 주택으로 변신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요, 오늘 처음 나온 방안이 아니고 이전에 먼저 한번 시행이 됐었던 그런 방안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입주 포기 사례가 속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떤 거예요? 네, 먼저 청년주택 소개해드리면요. 지난해 5월에 서울 종로구에 베니키아라는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세는 32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로 다소 저렴한 편이었어요. 네. 문제는 부대 비용인데요. 이 호텔에 가구를 그대로 두다 보니 가구 렌트비, 카페트 청소 비용 등 옵션 비용이 약 30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이 주택에 내야 하는 월세가 거의 한 달에 7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이 그렇게 넓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좁은 곳에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내고 들어가야 하냐. 그래서 당시에 238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었는데 약 180세대 정도가 입주를 포기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대 비용을 없앴기 때문에 공실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요. 네. 이 역시 이게 질 좋은 청년주택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게 이게 호텔 시설을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모텔촌 한가운데에 있는 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나와 왔습니다. 김은미 기자, 조금 네. 전에 이제 김현미 장관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방안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다 이렇게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네. 정치권에서는 좀 공방이 있죠. 네, 맞습니다. 김현미 장관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요즘에 이렇게 쉐어하우스가 유행을 한다 때문에 공동 주방을 놓고 주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쾌적하고 이렇게 안전성이 높은 호텔방을 개조한다면 이거 상당히 괜찮은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야당입니다. 야당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우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거는 호텔 센스로 혹시 무민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올드보이, 영화 올드보이 아시죠? 네. 영화 올드보이를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올드보이를 보면 거기 최민식 배우가 이렇게 나오죠. 그 오대수라는 이름.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라는 뜻의 그 오대수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허술해 보이는 호텔방 안에 군만두만 먹으면서 15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올드보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오대수 정권이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는 정권인 거냐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심지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의원도 있습니다.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관광지의 호텔 아파트로 전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곧 만들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게 괜찮은 대안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SNS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윤지원 기자 설명 들었는데 이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방안 이미 한 번 실패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들어갔단 말이죠. 이번엔 좀 다를까요? 이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지로 내놓겠다. 이거는 앞뒤가 뚝 잘린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상당히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윤정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민간에게 그걸 맡길 경우는 정해진 관리비 이외에 선택적 관리비 이것 때문에 월 뭐 70만 원 이상의 부담을 준다. 이건 원래의 대책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가는 거고요. 네. 공공이 이걸 맡아서 세입자에게 부담이 덜 가는 방안이 돼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런 호텔은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관광지에 있는 호텔을 주거지로 전환한다. 이건 알면서도 일부러 조롱을 하기 위해서 한 얘기고요. 도심에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내놓은 대책이 3인 이상의 가구들이 필요로 하는 전세나 월세, 임대주택과 1인 가구, 뭐 심지어 뭐 2인 가구도 가능하겠죠. 이제 갓 신혼부부. 그러나 주로 1인 가구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 임대주택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서 분리를 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다면 저런 조롱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대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딱 하나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는 규제 위주의 대책들을 쭉 내놨다면 이번에는 공급 측면의 대책이면서 내년과 내후년 길어야 22년까지 당장 손에 잡힐 수 있는 공급 대책 이걸 내놨다는 점에 주목을 한다면 조금은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짚고 가죠. 김은미 기자. 네.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 부동산 문제하고 좀 연관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그런 판단이 여론조사로 반영되기 때문인데 먼저 보시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2.5%입니다. 하지만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53.3%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둘 간의 차이, 긍정과 부정평가의 차이가 무려 10.8%포인트가 나는 건데 이번 여론조사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차 범위를 잘 봐야 한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4%가 넘는 차이가 나야 요 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10.8%포인트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10.8%나 나는 이 차이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장 어떻게 보면 13개월 만에 역대 최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13개월 전은 어떤 경우였었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졌을 때입니다. 네네. 그때 가장 역대 최저가 41.4%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까지 가장 역대 최저라고 볼 수 없지만 13개월 만에 가장 최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대책이 오늘 발표됐으니까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취재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